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코스닥의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런 가운데 또 순환매 속에서 돋보일 만한 중소형주, 테마주, 소위 스몰캡 오늘 발굴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또 뷰나 또 종목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그동안 쭉 나오셨을 때도 사실 코스닥 환경이 이렇게 우호적 이거 주가가 쭉쭉 뻗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됐었어요. 몇 차례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올해 강하게 코스닥도 함께 가는데요. 시장 전체 코스닥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해주세요. 저 오랜만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네. 죄송스럽긴 한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일단 코스닥 시장을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연초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면서 거의 한 4개월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각 테마랑 섹터가 지금 최근 들어서 워낙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따라잡기 힘든 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게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각 종목들의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4월 달부터 사실 어닝 시즌이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또 실적에 따른 변동성 확대도 좀 일단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르는 거는 글로벌 증시가 다들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오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는 연준이랑 ECB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좀 빠른 순환매장에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펀더멘털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금 오르고 있는 테마라든지 오르고 있는 섹터에 진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역사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차트를 그려보셔도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장 상황이 그렇게 경기가 확정 국면도 아니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하반기에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여쭤보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스몰캡 팀에 계시고 중소형주가 이제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을 여쭤보는 거고요. 대응이 좀 쉽지는 않은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자의 기회를 좀 모색해 볼 텐데요. 주요 섹터나 테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오늘이네요. 목요일이죠, 오늘. 미국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경협주들이 다시 좀 약간 눈치 보기를 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경협주 모멘텀은 어떨까요? 일단 경협주는 워낙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급등락을 또 반복하는 테마 중에서도 그 폭이 좀 심한 테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난 북미 회담이 좀 좋지 않게 끝난 이후로 주가가 그 뒤로 이제 뉴스가 나와도 그 크게 탄력을 예전처럼은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상황 한 번 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좀 세게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호재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드라마틱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지 않으면 일단 경협주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5G 상용화가 시작돼서 5G 관련주라든지 또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게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 두 섹터 좀 봐주세요. 네. 사실 이제 테마가 사실 거의 매주 새로운 테마가 발생하고 빠르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테마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테마인데 또 이번 작년이랑 좀 다른 점은 일단 시작을 했다는 점이고 일단 어쨌든 통신사가 투자를 이제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투자는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주가 자체는 오히려
작년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빠르게 또 꺾일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이미 시작된 테마에 좀 올라타는 거는 일단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좀 부담스럽고 네. 좀 더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폐기물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책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 기억으로 아마 몇 주 전에는 또 LPG 테마가 또 있었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예. LPG 테마도 1, 2주 정도, 한 보름 정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또 바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빠른 테마 순환매 속에서 테마가 터지고 며칠 고민하다가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폐기물 테마는 조금 좀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5G는 그래도 연간으로 좀 지속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5G는 그래도 이 기업별 밸류에이션을 따져가면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몇 가지 부각되고 있는 섹터나 테마를 여쭤봤는데 좀 쉽지 않다, 부담스럽다 네, 들어가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그 가운데 이제 4월 지나면서 네. 보시는 좀 괜찮을 걸로 그나마 보시는 테마나 종목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되는 시점에서는 좀 선제적인 대응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일단 아직 살아있는 테마 중에 지금 좀 기고 있는 아직 부각을 좀 최근에 슬로우해진 테마를 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굉장히 핫했던 미세먼지 테마를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쉬니까. 네, 예. 물론 대장주의 뭐 유닉스라든지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제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네. 좀 진입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그 이외에 아직 상승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공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 공기가 저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뭐 1년 내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공기 흐름이 또 대기 흐름이 바뀌게 되면 또 미세먼지가 올 테고 그러면 지금 또 기고 있던 미세먼지 테마가 또 고개를 들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봤을 때 저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이제 부담이 안 되는 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세먼지 테마주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두 종목을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그러면 다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관심이 좀 없을 때, 식었을 때 네. 길목지키기 하면서 뭔가 뉴스가 빵 터졌을 때는 오히려 차익을 실현해야 돼. 그만큼 이제 흐름이 짧은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미세먼지 쪽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준비해 오신 두 기업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KM이랑 나노 이렇게 두 네. 종목을 준비했고요. 네. 제가 일단 이 두 회사를 준비한 거는 두 회사 모두 일단 실적이 바탕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미세먼지 테마가 사실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 두 회사는 일단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네. 일단 KM부터 말씀을 드리면 KM은 일단 미세먼지 쪽으로는 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 회사의 본업은 반도체 클린룸에 들어가는 방진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 관련 그 마스크를 생산하던 업체였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그 쿠팡의 OEM으로 이제 마스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탐사 마스크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쿠팡에서 1위, 3위, 4위, 5위 판매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연간으로 판매했던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량보다 이번 1분기 때 판매했던 미세먼지 마스크가 더 많기 때문에 올해는 적어도 작년보다 미세먼지 마스크 매출이 한 4배 정도는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KM은 일단 작년 대비 올해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로스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총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한 10배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세먼지 테마주 중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네.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종목인 이제 나노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KM이 일단 B2C 쪽 관련이라면 나노는 또 B2B 쪽입니다. 그래서 나노는 TiO2라는 그 질소 산화물을 제거를 하는 필터를 이제 소재부터 필터까지 좀 제조를 하는 업체이고요. 실제로 나노의 그 필터 매출이 작년 대비 올해 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YOY로 20% 정도의 성장을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유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그 탈질 촉매 필터가 발전소라든지 여러 소각로 그리고 선박 이런 화석연료를 떼는 굴뚝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발전소에 처음에 2단으로 들어가던 필터가 3단, 4단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국제해사기구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선박에 대한 질소산화물 이제 배출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규제 관련해서도 선박 쪽으로 매출이 좀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 나노는 또 중국의 이 소재를 생산합니다. 이런 탈질촉매 필터에 들어가는 TiO2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내에서도 사실 환경 규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 중국 내 필터 공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매출이 16년 대비 18년 거의 한 3배 이상 지금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나노도 굉장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의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이 두 회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눈여겨볼 만한 테마를 얘기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테마가 이렇게 힘있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네, 그런 전제하에 미세먼지 관련주로 KM과 나노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